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신차 연마제. 자동차가 새 차일 때 그 안에 연마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어떤 분이 이제 그 설명을 하셨어요. 유튜브에서 설명을 하셨고요. 이 질문하신 분은 제 귀를 의심했던 화제의 영상입니다. 그러면서 연마제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2000km 미만에서 무조건 갈아야 한다 라는 것을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자, 이거를 저도 이제 그래서 봤습니다. 이 영상을 봤고요. 제가 이제 요걸 듣고서 오류를 좀 잡아 드리려고 좀 답변을 드립니다. 요 답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 영상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어서 다른 영상을 보고 잘못된 점들이 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제가 하나하나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 이제 일단 나와 있던 내용은요. 연마제가 차가 나왔을 때 연마제가 안에 들어있어서 반드시 처음에 1000km나 2000km의 엔진 오일을 교환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틀렸습니다. 과거에는 맞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 자동차 제조 기술이 좀 발달하지 않아서 표면에 대한 표면 처리, 즉 말하자면 자동차 엔진 부품이 그 표면에 말끔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서 엔진이 돌아가면서 표면을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연마제를 같이 바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마제라는 걸 아시죠? 사포 같은 거예요. 그런 가루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돌면서 엔진을 길들이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아예 표면 자체가 부품 만들어질 때부터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연마제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미 다 처리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고요.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대로 차를 사셔도 교환 주기에 맞게 교환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분이 또 올린 영상 중에 엔진오일 수명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제조사에서 명시하는 수명주기의 70%에서 뭐 80% 정도만 사용하고 교환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맞을 수도 있어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100%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120% 뭐 오랫동안 사용해서 가르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 끝부분에 말씀하신 게 좀 틀렸습니다. 뭐냐면 그 끝부분에 고급 기후, 즉 합성 기후거나 아니면 뭐 광유, 미네랄, 아니면 그룹3를 만든 모든 엔진 오일이 다 똑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제조사에서 권하는 수명 주기는요. 제조사에서 그 스탠다드로 정한 오일이 있습니다. 엔진 오일을. 그걸 가지고 정한 수명 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그룹 뭐 3나 아니면 그런 기후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엔진 오일이면 뭐 그 말이 맞겠죠. 근데 혹시라도 한 단계 높은 기후, 뭐 그룹 4로 만들어진 거나 그룹 5로 만들어지는 이런 기후를 가지고 했다면 당연히 수명이 바뀝니다. 그죠? 첨가제도 뭐 SL 등급이나 뭐 SN 등급 이렇게 다 바뀌겠죠. 그래서 이 등급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수명 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뭐 다 똑같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교환하시는 게 맞고요. 첨가제도 마찬가지로 이 등급에 따라서 뭐 SN, 뭐 SM, 뭐 SL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환 주기가 달라지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오류가 좀 있었던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유튜버는 나오셔서 그룹 1부터 그룹 5, 이제 1기후부터 5기후까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하실 때 잘못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 번 정지했을 때가 1기후, 두 번 정지하면 2기후, 네 번 정지하면 4기후, 뭐 5번 정지하면 5기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1, 2, 3 그룹 3까지는 원유로부터 정지해서 나오는 기후고요. 그 다음에 그룹 4는 PAO, 폴리알파 올리핀의 기후입니다. 그리고 PAO를 제외한 나머지 기후는 그룹 5라고 하죠. 자, 이 설명은 제가 설명한 그 전에 영상에 했던 설명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얘기입니다. 그거는 정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잘못 정보가 전달될까봐 좀 우려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유명한 그 윤활유 제조업체 방문하셔서 연구원분과 얘기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스펙 얘기할 때도 조금 좀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MB29.5와 MB29.5 하나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 연구원분께서 굉장히 다른 건 설명 되게 잘하셨어요. O 하나를 그냥 최신 규격입니다 이러고 넘어가셨어요.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 O랑 O 하나 같이 나왔어요. O는 229.3, 229.5 이 부분의 차이는 하나는 유럽 규격과 하나는 아웃 오브 유럽입니다. 그렇게 규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개솔린 DPF가 없는 차량이고요. O 하나는 DPF가 있는 디젤 차량. 물론 이제 뭐 GPF라고 할 수도 있죠. 후처리 장치가 있는 차량의 O 하나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O2가 있어요. 이거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퓨얼 이코노미 테스트가 있습니다. 연비 테스트죠. 그걸 통과한 차량이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 오일이 O2입니다. 그래서 요 최신 규격이 아니라 그 부분에, 물론 이제 이 전체가 다 최신 규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바쁘셔서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찾아온 것 중에 이제 그룹 4 기후를 설명할 때 PAO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파워라고 설명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파워는 GS 칼텍스가 킥스 파워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파워라고 명칭을 한 그런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파워라는 그 브랜드 이름이고요. 절대 기후에 할 때는 파워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요. PAO 폴리알파 올레핀이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외국에 나와서 파워라고 부르면은 좀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또 하나는 점도 표시할 때 뭐 5W30, 뭐 10W30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 W랑 그 숫자 사이에 가운데 하이폰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이폰이 딱 들어가서 5W 다시 30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규격이에요. 규칙이에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거 생략하고 붙여서 그냥 쓰는 5W 그냥 30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슬래시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죠.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정해 드립니다. 자, 추가로 이 연마제 말씀하신 분이 또 다른 또 얘기를 하셨는데 뭐냐면 이제 엔진 오일 교환할 때 잔유 오일이 남는데 이걸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엔진 오일 주입구 위에서 에어프레셔로 불어서 빼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엔진 오일은 중력 방식으로 자연하게 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 위에서 에어프레셔를 불었다는 건 압력으로 엄청 고압으로 불어낸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내부에 있는 그런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밑에까지는 안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의 부분에 남아있는 뭐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뒤로 튈 수가 있습니다. 수분은 대부분 다 밑에 가라앉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싫어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입구를 아예 막으면서 고압은 아니고 공기를 불어내면서 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버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잔유가 슬러지나 아예 그런 탄화된 뭐 이런 산, 이런 거, 물 이런 것들이 섞인 그런 잔유가 아니면 섞여도 문제 없습니다. 자주 갈아주셨고 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꼭 100%를 빼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걸 하느라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규격에 맞춰서 잘 교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 질문을 읽어주는 PhD 진행을 해봤습니다.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영상을 오늘 보면서 제가 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블로그나 이런데 잘못된 그런 정보가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정정하고 싶은 아니면 꼭 확인이 필요한 그런 질문이나 내용이 있다면 윤활유 관련해서요 사피언스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답변을 정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